자, 윤석열 총장이 몰리다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법의 지배를 언급했어요. 뭐 별말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이라 했어요. 근데 그걸 문정권을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법에 의한 상식적 그냥 정신을 말한 거지요. 그래서 듣기에 따라서 문정권이나 추미애를 언급하는가 싶지만은 그렇다고 대놓고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듣기에 따라 문정권을 공격했을 거다라고 추정되는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말만 했지. 지금 라임 수사나 옵티머스 수사, 특히 옵티머스 수사를 그야말로 뭐 반부패부도 아니고 일반 조사부에 시켜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들 병원은 어떻게 됐다라고 최종적인 수사 결과도 제대로 발표하지 않고 허지부지 끝냈고, 또 더 나아가서 신라젠 부부는 정치권과 관료 중에 연루된 사람이 없다고, 정관계는 관계되지 않았다고 친절하게 해명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라임 수사는 이제 차마 마무리를 못하고 질질 끌고 있지만 미꾸라지 하나 잡아놓고 정치적으로는 그 배경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 덮으려고 하고 있는 게 현 수사 모습이고요. 옵티머스는 한양대 저 동문들이 총동원되었고 금융마피아 그리고 또 정치 권력이 동원된 정황이 너무나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 검찰 내부의 형태에 대해서 윤 총장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채 그냥 형식적인 지금 현 정권의 이 법에 의한 지배가 되지 않고 독재나 전체주의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빙 둘러서 표현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 야당이 나서요. 윤석열이가 검찰개혁 반대에 넘어서 반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정치하고 싶으면 총장 관둬라.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이 일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금 전당대 당대표 뽑기 위한 선거에 나선 의원들 중심으로 윤 총장을 공격하고 있어요. 박주민은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을 검찰수장이 나서서 독재 전체주의라고 폄훼한다면 이거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최고위원 출마한 이원욱은 검찰총장이 아닌 검찰 정치를 하고 싶다면 총장 그만두고 해라. 신동근은 검찰개혁 반대를 넘어 사실상 반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문정권을 겨냥한 극언이다. 자, 그리고 최백은이라고 그 비례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는 미래통합당의 검찰, 정치 검찰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민주당은 윤을 탄핵하고 추미애는 그를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건국대 교수가 이렇게 정치적 발언을 함부로 하면 됩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또 미통당이 당연한 이야기다 하고 또 옹호하고 나섰고 이 윤 총장이 맞서 싸우는 사람을 보면 누가 헌법주의자인지 법치주의자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김종인은 대선 후보 윤석열 그거는 본인의 의사에 달렸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발언을 어떻게 보냐.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말을 하니까 총장이 법치주의에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한 거다. 현 정부가 뽑은 총장 아니냐. 윤 총장이 문정권을 수사하니까 민주당이 역공을 취하는 걸로 본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개혁 목표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 목표가 뭘까? 내 편을 위한 검찰 아니겠는가? 자, 그러면서 윤 총장이 통합당 대선 후보로 가능한가? 검찰총장 자리에 있는 사람을 그런 말 하는 건 실례다. 내려오면 후보급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건가? 그는 본인에 달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김종인의 말을 보면 윤석열을 키워주기 싫다는 거죠. 왜?
윤석열을 내세워서 만약에 대선으로 가게 되면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 문제가 물 건너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굳이 대선 후보로 미통당에 데려와서 키워줄 생각이 없다라는 말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다라는 게 드러나는 국면이죠. 자, 그러면서 또 미통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주호영도 윤이 결기를 실제 수사에서도 구현했으면 좋겠다. 김은혜 대변인도 윤의 의지가 진심이 되려면 조국, 송철호, 윤미향, 라임, 옵티머스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미통당이 윤에 박수를 치는 부분은 윤이 정권을 그래도 들이받았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박수를 치는 거지. 윤회를 데려와서 그렇다고 키워줄 생각은 없고 네가 네 말에 대해서 검찰 안에서라도 실천을 해라라는 단서를 달고 있고, 김종인은 당신이 정치하고 싶으면 네가 정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는 거지 하고 꼬리표를 붙여놨어요. 자, 이거는 미통당이 윤을 반대급부로 부채질을 하는 것이지 윤을 키워줄 생각은 없다라는 미통당의 내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윤이 이런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며칠을 숙고해서 다듬었다는 겁니다. 최근 검찰 현안에 대해서 명료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당장 논란이 되지 않을 표현들을 쓰기 위해 고심했다는 것. 이 자체가 지금 윤 총장이 그냥 일종의 이벤트로서 이 그날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한번 찔른 정도지, 앞으로 윤이 과연 지속적으로 자신의 말에 걸맞게 검찰 내부의 상황이 수사 제대로 해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대검 연구관이 작성한 원고를 보고 주말 동안 본인이 다시 쓰고 또 일부 참모의 조언을 받아서 문구를 다듬었다. 자, 그러면서 직접 원고를 쓰면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한 거다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설득이라는 단어를 7번이나 사용했다는데요. 그런데 정작 검찰 내부조차도 지금 설득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면 정치 권력의 사법 장악해가지고 폴란드, 헝가리라는 반면교사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헝가리하고 폴란드에서 그야말로 이 사법기구들이 거의 무너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족주의하고 포퓰리즘이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포퓰리즘을 표방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부분이 유럽 국가에 속하고 EU에 속한 헝가리하고 지금 폴란드에서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동유럽 사권위자인 티모시 스나이드라는 교수, 이 사람은 폭정이라는 책을 썼죠. 티레니. 그래서 신권위주의의 부상을 현재의 진실과 미래에 대한 기대에서 과거에 안온했던 전설로 회귀하는 거다. 그래서 진실보다는 과거의 전설이 힘을 가지고 미래를 대처할 때 폭정이 완성된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긴 투쟁의 산물이고 피를 먹으며 성장해왔고 그 희생이 자유와 상권 분립의 대원칙이 되었는데 그 뿌리가 취약해질 때는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대중주의 연합군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나라에도 보면 헝가리나 폴란드예요. 지금 완전히 순식간에 그야말로 사법부가 지금 정치 권력에 장악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공수처가 생기고 판사들이 장악되고 검사들이 장악되고 경찰이 장악되고 또 감사원장까지도 장악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총장이 지금 이런 시기에서 저런 원칙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로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 사태에 대해서 이제 실천에 옮겨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번에 윤 총장의 이런 발언이요, 잘못된 민주주의를 언급하면서 현 정권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대망론을 비친 거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에서 13, 4%, 15% 이렇게 나오는 윤 총장이 내년 7월 전에 전격 사퇴 카드를 꺼내들고 여권 심판론의 선봉에 서겠다라는 의중을 내비친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어제 문화일보가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윤 총장이 정치 권력에 맞서 소신을 지키면서 핍박을 당하는 최재형 감사원장하고 연대를 한 뒤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에 나설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 메시지가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서 자신을 배제한 추미애를 향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하고, 그래서 지금 추미애를 비판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신정우는 윤석열을 향해 매우 충격적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것은 양심이고 사회를 지배하는 게 상식인데, 법은 양심과 상식의 경계를 정하는 도구인데 일반인에게 법의 지배라고 문이 말한 것은 무섭게 들린다. 그래서 룰 오브 로우, 그 법의 지배는 무섭다는 거죠.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 룰 바이 로우를 혼돈했기 때문에 지금 신정훈이 같이 이렇게 무섭다고 표현하는 말도 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위협적인 사람은 지가 스스로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신이 민주주의를 구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자라고 미국 정치학자 호안 린처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정권이 그야말로 운동권, 프로 운동권이 다 달라붙어서 대의민주주의 제도나 상권 분립을 부정하고요. 그리고 정당의 역할을 거수기로 전락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제 대신에 직접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그 속에서 대중민주주의, 즉 포퓰리즘을 자극하면서 대중들을 앞에 내세워서 대의민주주의와 상권 분립 이런 부분을 대중주의를 통한 선거에 의한 파괴를 도모하고 있어요. 선거에서 이기면 뭐든 정당하고 권위가 생긴다고 생각하면서 선거에서 이긴 힘을 가지고 법을 파괴하는, 그야말로 이 헝가리와 폴란드에서 보이고 있는 이 민주적 방식을 악용한 법의 파괴를 이 정권이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윤 총장은 직위가 법학자도 아니고 대법원장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장도 아닙니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총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이 한마디를 했으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검찰총장은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에요. 검찰은 수사로 말하는 겁니다. 수사로 말해야 되는 기관장이 이런 원론적인 화두를 던져놓고 지금 법 철학자인 양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다. 그러면 지금 이 법을 악용한 이 정권의 독재와 전체주의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국민 앞에 이 정권이 어떻게 검찰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가를 낱낱이 폭로하고 그리고 검찰총장을 던져야 되는 것이 적합한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렇지도 않고 모든 검찰 수사가 무력화되고 다 비리나 부패가 그냥 덮어지는데 이런 원론적인 말을 했다고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윤 총장은 이제 양자택일을 해야 될 때고,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검찰총장에 앉아 있으면서 가끔 이런 화두를 던진다고. 무슨 이거 뭐 유명한 고성 스님 같잖아요. 화두를 던진다고 면죄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법에 의한 지배가 파괴되었으면 정치에 이 법을 지배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그때는 국민 앞에 한국의 법의 지배가 파괴되었다고 국민 앞에 고백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와 상권분립 법의 지배의 파괴를 국민 앞에 다 공개하고, 이런 정권에서 내가 더 있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의 이 법치 파괴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더 있을 수 없다라는 지금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 그렇지 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이 법을 파괴하는 정권을 도와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자, 이제 이 승부수가 나와야 된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더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괜찮지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말로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